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중물 진로진학지원단에서 있는 강희실입니다. 오늘 2023 고3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강의할 거고요. 우리 보기만 해도 안타까운 고3 학생들 잘 준비해서 올해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목표 아래 시작을 했죠.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시 중심의 그런 입시 제도에서는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별로 교감하지 않았었거든요. 눈도 마주치기가 힘들었고 학생들의 눈은 거의 문제집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키워드는 잠재력과 열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거기 가고 싶어요. 그 공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생활기록부에 진로 희망을 담게 되죠. 그런데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는 역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키워드는 잠재력과 열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학생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잠재력과 열정을 담아서 서류가 갑니다. 자, 서류의 역할은 뭐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라. 만나보면 한번 만나볼까? 네,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야 되죠. 한번 만나볼까가 뭐예요? 1단계 합격. 네, 그러면 요즘 충원율이 높아요. 충원이 70에서 80%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1단계 합격이 된다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서류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서류하면 트리콤보였습니다. 자소서, 학생부, 추천서. 근데 추천서가 2022부터 본격적으로 폐지가 됐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2024에서 폐지입니다. 그럼 고2 학생 때 폐지입니다만 이 자기소개서가 미리 정책이 발표하면 위로 거꾸로 소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고3 학생들 아직 법적으로 폐지가 아닌 고3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에서 많은 대학에서 이미 자소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기소개서가 없다는 건 썩 그리 좋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 남은 이 서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자가 학생이라면 괜찮죠. 근데 이건 교권이거든요. 선생님들이 기록자입니다. 그렇다 보면 좀 부족한데 아니면 이 말은 좀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변명이나 보충 혹은 강화할 어떤 학생들의 의사창구 노릇을 자기소개서가 있는 게 좋겠죠. 예, 그게 없이 학생부 하나만 남았다면 그거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자소서가 남아있는 학교들은 최대한 활용하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몇 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부 사정관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지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하는 데 있어서 2022가 좀 많이 힘들었다. 많은 서류가 없어지고 추천서 없어졌죠. 자소서도 많이 폐지됐죠. 생활기록부 기재 조항이 축소가 됐죠. 이러면서 사정관들의 평가가 그중에 여태까지 중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공기관에서 보내주는 많은 서류 혹은 메시지를 보고 그들은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서류가 어떤 학교는 온리 학생부. 네, 학생부가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서류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있어서 2022 대입 개편안부터 나왔던 화두는 공정성 시비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시비.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생활기록부 기재 조항이 많이 축소되면서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향의 변화가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지? 평가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지? 그거 캐치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가 방향에 맞게 마지막 또 정리를 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 어찌 보면 학생들의 목숨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생활기록부를 잘 써줄까라고 얘기하지만 생활기록부는 교사들의 고유의 평가권입니다. 우리는 고유의 평가권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무언가를 많이 해서 갖다 준 자료를 최대한 역량이 드러나게 쓰는 것이지 안 한 것을 했다고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기록부 부분에서 잘 써주신대, 그 선생님이 잘 써주신대, 그것은 거짓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생활기록부 잘 써주신대 했다면 그때 아마 그 학생이 한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권의 영역에 들어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역량과 어떤 충실성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충분히 그것들을
담아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부르는 이유는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거죠. 자, 교과는 여러분 알다시피 내신이에요. 비교과, 교과가 아니래요. 교과가 아니래. 비교과 하면 예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입학사정관 전형 때는 스펙이라 불렀습니다. 자, 이거는 대부분 지금은 어떤 창체 활동에 많이 연루가 되어 있죠. 자, 교과, 내신 말고 교과가 아닌 그런 활동들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런데 이 비교과에 문제가 생겼네요. 두 가지 문제점에서 한번 볼까요? 첫째, 우리 3년 내내 팬데믹 상태에서 코로나 받아낸 우리 고3 학생들 참 짠합니다. 그런데 세 개 연도를 고스란히 그렇게 되면서 어쩌면 지난 2년은 학교를 반쪽만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비교과가 거의 멈춰 있는 상태로 혹은 없는, 거의 줄어들었죠. 그래서 바로 코로나 상태를 지나면서,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비교과 부분에서 진위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짜야? 진짜 한 거야? 이런 문제인 거죠. 너희 동아리 활동 별로 안 했잖아. 집에 보내놓고 온라인으로 그냥 한 거잖아. 그냥 그리고 두세 번밖에 안 했잖아. 이런 진위성 문제. 서류에 뭘 그렇게 대단하게 썼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인 거죠. 사실 모 대학에서 자문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출결을 반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1시간을 논의를 했어요. 아주 정말 맹렬하게. 왜 그러냐면 사실 첫 해에, 코로나가 왔던 첫 해에 저희 출결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사실 당황했고요. 5월 27일 날 1학년 오프라인 개학이 됐고, 그때까지 사실 학교에 오지 않았죠. 근데 온라인 수업을 한 것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어요. 잡으라고 말은 했지만 담임 선생님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참고할 뿐. 그랬는데 어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학교는 출결을 아주 빡세게, 진짜 그야말로 원래 원칙대로 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느냐? 그렇겠죠? 불리하겠죠? 네, 그 얘기예요. 자, 출결은 비교과의 기본입니다. 비교과의 기본인 요 출결 자체도 반영하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진위성의 문제 생겼다. 첫째, 자, 요거 문제다. 두 번째,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인천은 수능이 약하죠. 수능이 역대로 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수능에 약한데 제자들을 대학을 보내려니까 수능 갖고는 안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 빨리 뛰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 지원 전략이 발달한 도시다, 그런 얘기죠. 예, 수시 지원 전략 중에 특히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굉장히 노하우가 깊게 이렇게 자리 잡은 그런 도시이고, 네, 우리는 수능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학종 1위의 도시입니다. 자, 학종 1위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진학률이 3위에서 4위 정도를 달리는 그런 도시가 됐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 학종에 대한 노하우들이, 또는 그것에 대한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좀 탁월하다. 예, 각 대학교의 강의 자료가 인천의 생활기록부를 갖고 가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네, 선생님들의 노고는 또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교과와 비교과 부분에서 비교과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인천하면 독보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떨까? 제가 밑에 지방에 6년째 내려갑니다. 그때 갔을 때 생활기록부가 3줄이었어요. 인천에서만 있다 깜짝 놀랐죠. 학종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인천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정가는 인천 것이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다, 다 외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어쩌면 좀 1위의 도시에서 조금 머물러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만큼 전국적으로 많이 퍼졌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해보면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비교과 부분에서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짚어봤죠. 첫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 됐다. 둘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진위성의 문제가 생겼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서 학교도 반밖에 안 와, 비교과가 멈춘 거, 이거 대학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학들이 선택한 거, 이 대한민국이 선택한 건 바로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비교과, 교과가 아닌 것이 아니라 교과와 연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와 연계한 활동, 즉 지금 가장 많이 등장하는 테마는 수업입니다. 네, 수업을 듣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정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수업 말고는 지금 볼 게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수업과 관련한 것들을 기록한 거 누구예요? 뭐예요? 네, 교과서 혜택이죠. 각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할 때 모든 대학이 교과서 혜택을 얘기를 아니할 수 없다. 네, 대한민국이 선택한 건 수업이다.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IT 강국임을 확인합니다. 네, 정말 그 와중에도 우리는 수업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과와 연계.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대학들이 대학에서 교사 워크숍을 하면서 불렀어요. 근데 PPT에 저 교과와 연계한 활동이라 제가 지금 띄웠던 곡에 하늘에서 띵띵띵 내려서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눈이 똑같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난데없이 양파 껍질 벗겨가지고 플랫파라트 만들어서 관찰하고 그랬다면 지금은 생명 시간에 수업 듣다가 면역 단원을 배우다가 제가 많이 쓰는 예시예요. 면역이 백신이잖아요. 면역 단원을 배우다가 항원과 항체의 역학적 구조 속에서 코로나 백신의 제조사별 특징과 후유증에 대해서 연구하여 발표해서 좋은 호응을 얻음. 네, 이런 상태의 교과서 혜택이 적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했던 것을 수업의 단원과 연결해서 나가는 이런 형태로 교과서 혜택에서 이루어지고 발표하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제가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예전에는 학교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그 학교 가면 학종을 잘해. 이런 학교 효과라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학교가 어떤 행사를 해주면 학생들은 벌떼같이 몰려갔고 학생들은 벌떼같이 몰려가서 거기서 학교생활 충실성과 그다음에 인성과 리더십과 그다음에 어떤 역량들을 드러내면 선생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 행사가 멈췄습니다. 네, 멈췄거나 축소됐죠. 대폭. 예, 이러면서 이것은 개인 혹은 소규모의 탐구 활동이나 학업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학교 효과에 의해서 학교가 어떤 행사를 해주면 여기 애들은 벌떼같이 몰려가서 거기서 활동을 한 것을 학교생활 충실성, 인성, 리더십 등등등등을 기록했다면 이것이 멈춰진 상태에서 개인 소규모의 학업이나 연구활동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왜 저래? 알아봐야지. 쟤랑 무슨 관계야? 조사해봐야지. 쟤 왜 저렇게 됐지? 연구해야지. 찾아봐야지. 네, 이렇게 알아보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걸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그다음에 교과서 혜택에 적히고 이런 형태로 학종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학업 관련입니다. 그리고 수업 듣다가가 테마입니다. 제가 생각한 학생부 종합전형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향은 요겁니다. 그리고 저는 모 학교에서 모 지역에 3시간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학부모대에서는 강의한 적이 있는데 내 말을 듣고 그 진로 선생님께서 정말인가 졸업한 학생들을 데리고 입계를 확인했대요. 그래서 내신 성적에 비해서 대학을 잘 간 진학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뒤져봤더니 정말이더래요. 그런 탐색활동 수업 듣다가 연결시켜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 학생들이 정말로 합격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확인을 했는데 학부형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네, 어떤 어머니께서 지금 강의를 듣고 생각해보니 우리 아이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래서 성적보다 그렇게 연구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대학을 참 잘 간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사정관들의 표현에 의하면 볼 게 그거밖에 없었다는데 문제는 그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학생들한테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나보니 이게 진정한 학종 아니야? 라고 생각이 안 드나 하면 학생들이 맞아요. 네, 학부형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네, 학교 행사에 따라서 막 쫓아다니기보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색하고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코로나가 끝나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자리 잡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학업 역량입니다. 네,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특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상황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올해 고3 특히 학업 역량을 드러내라. 내신만 갖고 얘기한다면 학생부 교과전형이죠. 네, 그럼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건 뭘까요? 첫째, 내신 무시할 수 없다. 너무 중요하던데요. 예전에는요, 내신이 안 좋고 서류가 좋은 학생들 중에 합격한 학생들이 보였으나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내신도 좋고 그 중에 서류가 좋은 학생이 합격하더라고요. 학종이 물론 줄었죠. 좀 모집 인원이 줄기도 했지만 그만큼 평가가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내신 안 좋은데 서류 좋은 학생 붙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둘째,
수상 우리 3학년에 남아있대요. 그렇죠? 수상이 남아있는데 학기당 하나를 고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누가 봐도 수학경시대 1등. 그럼 수학의 학업적 역량을 보여줘요. 하지만 학기당 하나씩 선택하면서 A 학생이 B 학생보다 낫다라고 평가되지는 않는데요. 예전에는 A는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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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3등, 3등, 3등 하면 A가 우수하죠. 근데 학기당 하나만 선택했고 B 학생이 선택하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A가 B보다 낫다라고 우위 비교는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상에 대한 반영 비율은 좀 줄었대요. 하지만 누가 봐도 수학경시대 1등은 수학 좋아하는구나, 전공적 합성, 수학 아주 잘하는구나, 역량 등은 보여진다고 해요. 자, 그다음 셋째, 연구활동입니다. 탐구활동이죠. 왜 그래? 알아봐야지, 연구해봐야지. 이런 연구활동이 왜 필요할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슷비슷한 내신 구조 속에서 학업의 깊이를 보고자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해요. 비슷비슷한 내신 구조 무슨 말일까요? 수능은 전국에 있는 학생은 줄을 세우죠. 줄을 세워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낸다면 내신 성적은 이 학교도 3등급, 저 학교도 3등급, 저 학교에 3.1등급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비슷비슷한 내신 구조 속에서 학업의 깊이를 보고자 전문가들은 알거든요. 이런 걸 연구했어? 대단한데? 한번 물어봐야지. 왜 이렇게 조작 변이를 세웠어? 결과가 어떻게 됐어? 그걸 어떻게 처리했지? 다 바로 이게 뭐죠? 면접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활동의 깊이를 보면, 연구활동 한 내용을 보면 오, 대단한데? 이런 걸 했어? 라는 어떤 학업의 깊이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대학들을 14개 대학을 올해도 돌고 왔는데요. 뭐 숭실대급 그 정도 이상의 중위권 대학 이상은 연구활동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다라고 답하던데요.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학업의 깊이를 보고자. 그래서 연구활동은 예전의 소논문을 대신할 겁니다. 소논문의 형태는 없지만 학업의 깊이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이런 거 했어? 네, 학업의 깊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 수상. 그다음에 연구활동. 네 번째, 진로 선택 과목. 네. 이런 과목을 했어? 이렇게 어려운 걸 했어? 이렇게 잘했어? 몇 명 듣지도 않는데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성적 좋게 받았네? 그런데 너는 기계공학과 갈 건데 물리투를 안 들었어? 학교에 물리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마 내신 따기 힘들어서 그랬을 거야. 기하를 안 들었어? 바로 이렇게 또한 너 내신 따기 힘들어서 그런 거지. 학업의 깊이를 또 보여주는 그게 진로 선택 과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저희 학교는 물리투가 없습니다. 그랬구나. 학교에 물리투가 없구나. 예전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근데 뭐? 근데 뭐? 왜 그럴까요?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물리투라는 과목이 없어서 못했고 그 과목에 대해서 어떤 열정이나 갈증을 느낀다면 해소했어야지. 바로 독서도 있고요. 바로 대학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조금 아까 얘기한 독서. 제가 다녀본 대학 중에 독서 얘기 안 한 학교는 없습니다. 독서에 대한 대학들의 사랑은 대단했어요. 독서는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떤 굉장히 학업의 도구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이죠. 독서 사랑 대단해요. 목록, 우리 고3은 목록 반영되죠. 근데 목록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학업의 수단으로 자기주도 학습의 방법이에요. 자, 세탁 다시 들어가 볼까요? 면역 단어를 배우다가 면역과 바이러스라는 책을 읽고 항원과 항체의 역학적 구조 속에서 코로나와 백신의 제조소별 특징과 후유증에 대해서 연구하여 자, 교과 세트 속에 독서 들어갔죠? 연구활동 들어갔죠? 바로 이런 형태의 교과 세트가 적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뭐 얘기했어요? 내신만 갖고 하면 교과 전형. 자, 내신, 수상, 연구, 진로 선택 과목, 독서 이런 걸 어우러져서 평가를 뭐래요?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가 달라졌나요? 아니요. 생활기록부 기재조항이 축소돼서 달라졌나요? 아니요. 축소돼서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모든 대학에 질문했죠. 코로나 전과 후에 평가 방향의 변화가 왔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이런 데 있어서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다. 단지 교과 세특의 평가가 중요해졌다라는 차이점을 갖는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떻게 이제 아니래요. 우리 고3 애들은 그 학년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우리 고3은 1학년 때 코로나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2학년이었던 바로 졸업한 1학년이 더 문제였대요. 우리는 1학년을 지났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차츰차츰 준비했다는 게 대학들의 입장이에요. 이제 코로나를 핑계를 댈 수 없다 하는 얘기고요. 제가 얘기한 바로 그렇게 학업 역량 중심으로 드러내면서
학종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페이지에서 굉장히 학종에 대해서 평가 방향,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변한 거야? 아니요. 학종의 평가 방향을 정확하게 제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게 좀 바뀌었네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요 밑에 있는 5개 대학에서 서울여대를 합쳐서 공동 6개 대라고 해가지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4대 항목이 있었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었는데 이번에 서울여대가 빠진 5개 대학이 다시 평가 요소를 내놨네요. 예, 그래서 학업 역량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바로 진로 역량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진로 역량. 예, 그다음에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말이 빠지고요. 인성 부분이 공동체 역량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학교는 2023부터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학교는 24부터 적용되는데 여기서 캐치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이 진로 역량으로 바뀌면서 전공 적합성이 계열 적합성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들은 전공 적합성만 갖고 가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예, 코로나가 너무 많은 것을 막아놔서 학생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그 활동만 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계열 적합성. 건축공학과 가겠다는 학생이 집을 짓고 다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건축 관련해서 내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했다면 전공 계열 적합성은 건축에 필요한 게 뭐죠? 수학하고 물리죠. 수학하고 물리 활동을 열심히 해놔요. 그러면 그게 바로 거기에 필요한 학업 역량이다. 그럼 수학하고 물리를 열심히 잘해놓으면 건축만 만나요? 기계공학도 그거거든요. 컴퓨터공학도 그거거든요. 그게 바로 계열 적합성이에요. 네, 사업 중심으로 공동체 역량은 잠시 뒤에 로드맵을 보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그때 2022 대입 개편화 발표할 때, 2022 발표할 때 로드맵 발표했던 건데, 요거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좀 얘기를 하고 갈 건데요. 우리 2, 3 학생들은 저기 중간에 있는 2023에 들어가죠. 네, 수능 40%로 맞췄다. 주기 달성률도 하면서 그 얘기 하고 넘어가고 오른쪽 갈게요. 자, 지금 보면 요게 바로 로드맵 속에서 2022에서 학생부의 축소, 기재조항의 축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고3 학생들과 한번 그 전에 거랑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뭐가 달라졌을까? 자율동아리가 남아있네요. 전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율동아리, 학교동아리 말고요. 창체 동아리에 있는 봉진에 있는 동은 창체 학교 동아리고요. 자율은 자율적인 거잖아요. 요걸 없애려고 그랬어요. 없애려고 했는데 대학들도 그때 처음에 2022 발표할 때 준비가 안 됐었고 난리가 났는데 이 자율 동아리에 왜 없애냐 마냐에 이렇게 센세이션한 요소가 됐을까요? 자, 아까 얘기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4대 평가 요소 중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이건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져갈 것 같고 세 번째는 인성은 캐나나나 소설일 것 같고 발전 가능성, 뭐 반장이다, 책 쓴 거 여러 이상한 거 다 들어가니까 아이들은 전공 적합성을 밀고 가려고 하는 거죠. 전공 적합성을 밀고 가려면 전공 적합성 관련 활동을 가장 많이 채울 수 있는 건 누가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이에요. 동아리는 동호회거든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비슷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도 동아리가 전공 관련 활동을 채우기에 가장 좋은 모임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아리에 내가 관련해서 가고 싶은 동아리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생명공학과 갈 거면 생명 동아리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학교 동아리는 전 국민의 졸업 이수 조건이에요. 창체 동아리 졸업 이수 조건이라 전 국민이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다음 그 학교에서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자 무슨 요일 날 저녁 8시에 선착순 했는데 밀려버려서 생물 동아리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생물 관련 전공 활동을 못 채웠다 생각하니까 이 학생들은 전공 적합성을 채우기 위해서 자율 동아리, 생물 관련 자율 동아리를 찾아 들어갔거나 없으면 창단했던 거죠. 바로 전공 적합성 때문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요게 이제 한계가 남아있던 단 문제가 있죠. 30자만 기록돼요. 뭐뭐뭐 하는 동아리 하면 끝나버려요. 자율 동아리는 자율이거든요. 아무도 의무로 시키지 않았는데 자율적으로 했다면 여기서 프로젝트 등등의 깊이 있는 연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30자를 생활기록부에 쓰고 나면 그 노력의 과정을 풀어낼 게 없죠. 그래서 요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자기소개서인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필요성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는 바로 그런 항목 속에서 그런 이유에서 남았다. 하나가 남았고 지금 2학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에서 어쩌면 아까 얘기한 연구활동이라든가 프로젝트 같은 걸 좀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논문입니다. 소논문은 아까 이렇게 딱 보면 우리 3학년 졸업한
그 전에 대학교 1학년부터 없어진 거죠. 2022부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의 미기재와 미반영을 구별하세요. 미기재는 생활기록부의 기록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미반영은 기록은 기존과 같은 기재 요령에 맞춰서 기재하되 대학에 가지 않는 겁니다. 소논문은 미기재입니다. 생활기록부의 기록 자체를 못합니다. 자, 소논문은 컴마 뭐뭐뭐뭐에 관한 연구 컴마 가로 5명 몇 시간 이렇게 씁니다. 소논문 쓰는 형태 기재 요령은 콤마 뭐뭐에 관한 연구 컴마 가로 몇 명 몇 시간에서 콤마 드러내고 몇 명 몇 시간 드러내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연구 활동입니다. 뭐와 뭐에 대해서 연구하여라는 바로 자율탐구 활동이라는 단어로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컴마 없애버리고 몇 명 몇 시간 없애버리면 뭐와 뭐에 대해서 연구하여라는 자율탐구 활동으로 바뀌었다. 아까 얘기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 프로젝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네, 창체에 쓸 수 있습니다. 있어요. 왜? 이제 소논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녹여 쓴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 500자가 2022부터 없어집니다. 잘 없어졌습니다. 네, 봉사활동 500자에 선생님들이 특별히 쓰실 게 없다 보니까 미니 행특에 노릇을 했습니다. 미니 행특에 써야 될 거 종합적으로 갖다 막 끌어다 쓴 거죠. 학생이 요양을 해서 봉사한 것도 끌어다 쓰고 막 그랬거든요. 굳이 필요 없다. 잘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봉사성도 안 보고 대학이 봉사성을 안 보겠습니까? 저 500자를 안 쓸 뿐입니다. 그 아이의 인성, 봉사성은 생활기록부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에 걸쳐 드러납니다. 그거를 읽어내겠다는 거죠. 고려대학교가 수상을 갖다 반영할 때 인성 관련 수상은 반영하지 않겠다고 공표를 했잖아요. 생활기록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다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 500자를 안 쓴다는 얘기는 봉사성을 안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대학들이 바라다 보는 봉사성은 무엇일까요? 2021까지 자기소개서의 3번이 인성문항이었습니다. 그 3번에 있던 게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너무 오랫동안 써왔던 인성 관련 문항이었어요.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그 바람에 나눔 배려 협력이 마치도 봉사성인 것처럼 오인됐으나 대학들이 바라다 보고 있는 인사성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함께 가는 겁니다. 많이 갖고 있는 내가 나눠주거나 내가 잘난 내가 너를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기에서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생활기록부를 가만히 읽어보면 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그 생활기록부가 만들어내는 한 명의 그 메시지가 있어요. 얘는 이런 아이로구나. 진짜 쌤님처럼 앉아서 공부만 했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야, 오지랖하고는 옆에 있는 친구 이렇게 세우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아이도 보입니다. 희한하죠? 저희는 교사들은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씁시다 합의한 적이 없어요. 각자 쓰셨어요. 각자 쓰셨는데 이 생활기록부를 처음부터 읽고 나면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선발하는 게 대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읽고 나면 그렇게 아이가 보여요. 와, 참 오지랖하고는 같이 성장해 나가는구나. 각 대학교의 교육목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모두 글로벌 리더 육성입니다. 그렇다면 봉사 500자가 없어졌다고 해서 봉사성을 안 보냐? 천만에 만만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전반에 걸쳐서 그런 모습들을 읽어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3학년까지는 교외 봉사 실적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진로활동이에요. 창체활동의 진로활동 중에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진로희망이잖아요. 자, 진로희망이 작년부터 진로희망 칸이 없어졌어요. 2021에는 생활기록부 달랐어요. 이렇게 1학년 뭐, 2학년 뭐, 3학년 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많은 사람이 가서 이거 없애야 된다. 왜? 전략이 들어갔다. 자, 1학년 의사, 2학년 의사, 3학년 의사라고 못 적었죠. 의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나중에 3학년 가서 의대를 못 지원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분명히 의대를 지망하려고 학생부 종합을 하려고 했던 학생은 생명으로 가득 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생명공학과를 갔을 때 과연 생명공학과 교수가 기분 좋을까? 의사라고 썼는데 너는 의대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되니까 여기 왔잖아 하고 기분 나빠서 불합격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라고 못 쓰고 뭐라고 썼어요? 의과학연구원, 뇌과학연구원 이렇게 전략이 들어간 게 진로 희망 분야였어요. 잘 없어졌습니다. 대학에서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키워드 열정과 잠재력을 심을 때 저 여기 가고 싶어요. 하면서 희망을 드러냈는데 이거를 대학에서 사정관이 알고 싶다면 생각해볼 걸 다 읽고 그들이 알아내면 되지. 뭐 그들 읽으라고 명렬 표시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젠 지금부터예요. 이게 없어진 듯 하지만 남긴 했어요. 창체활동의 진로활동이 희망 분야로 생겼어요. 희망 분야로 뭐야 자리만 옮겨갔나? 아니요. 대학에 안 가요. 미반영이에요.
그건 안 써도 되나? 네, 그 자수까지 합쳐서 700자예요. 만약에 700자가 모자라면 희망 분야 지워버려도 돼요. 자, 그러면 기껏 없애줬더니 여기저기 평소 의사가 꿈으로써, 평소 의사가 꿈으로써, 여기저기 의사가 꿈으로써라고 전부 다 열정을 담았어요. 이 아이는 기껏 없애줬더니 의사라고 쓴 거와 똑같죠. 그럼 생명공학과 교수가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문장이니까 우리 이렇게 써보자라는 거예요. 평소 의사가 꿈으로써 뇌과학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생명공학 그 자체에 열정이 생겨. 뭐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생명공학과 교수가 뭐 우리도 좋다잖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학년 학생들 나중에 이제 8월 30일까지 수시용 생활기록부 마감하거든요. 그랬을 때 원서 쓰는 얘기를 할 거예요. 9월 달에 원서 쓸 때 과가 너무 높으면 대학을 낮춰야 된다. 그러면 대학을 높게 잡으면 과를 낮춰야 된다. 어디를 갈까요? 99% 학생들이 후자입니다. 네,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대학 레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를 높여놓고 대학을 낮추는 일은 잘 하지 않아요. 예. 문과에서 공부 좀 잘한다는 학생이 경영학과를 갔다가 온통 매니아죠. 예, 경영 동아리, 뭐 주식 모의 투자 등등을 하면 이 학생이 쓸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경영학과하고 경제학과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나만으로 도배를 해버리면 좀 안타깝습니다. 약대가 45.62%가 정시로 뽑고 종합으로는 28%만 뽑는데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생활기록부 약사로 도배되었어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 학생들이 도대체 약대를 다 어떻게 할 건가, 다른 과는 어떻게 갈 건가 학종을, 이런 생각이 좀 걱정스럽거든요. 자, 진로희망 기껏 없애줬어요. 그러면 너무 하나로만 가지 말고 여러 개 개연성을 걸어놔야 과가 너무 높아서 대학을 낮춰야 되지 않고 다른 과로 바꾸면서 과를 좀 높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학생들은 후자를 선택하면서 무슨 얘기하죠? 전과하죠, 뭐. 이중전공하죠, 뭐 복수하죠. 네, 요즘 그런 게 또 많이 열려 있거든요. 원서 쓰기 편안하게 하자. 다만 선생님 꿈이 막 바뀌어도 돼요? 네, 대학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3년은 너무나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급성장의 시기예요. 어쩜 3년 동안 진로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성장하면서 바뀌는 게 맞고 그럴 수 있다는 걸 대학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이 바뀌었는데 꿈이 바뀌어갈 때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내 꿈을 찾아가는 노력의 과정, 고민의 과정을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네, 꼭 하나로 꼭 가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바뀔 수 있다. 인정. 다만 3학년 1학기하고 내가 지원한 학과는 학종에서 맞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왜? 3학년 생활기록부 수시용 마감이 8월 31일, 수시는 9월 10일. 그럼 이게 맞지 않는다면 무슨 뜻이냐면 10일 동안 꿈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우회도로로 썼구나 우리 과를, 이 뜻이 돼버리죠. 불쾌하겠죠? 네, 그래서 3학년에 생활기록부 기록 마감되는 거랑 지원한 학과는 좀 일치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수상입니다. 자, 우리 수상 남아있어요. 3학년에서 학기당 하나. 아까 그 얘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전공 적합성이나 어떤 충실성도 좀 보여주고요. 네,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는 학업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독서. 대학들의 독서 사랑은 너무나도 대단하다. 예, 목록이 쫙 많다? 아니요. 여기저기 쓰여 있는 거. 아까 제가 면역단에 면역과 바이러스? 그럼 세특에만 쓰나? 창체활동에, 진로활동에, 평소 화학공학자가 꾸민 학생으로 원자의 세계를 읽고 양자역학에 관심이 생겨 양자의 스핀에 대해서 연구하여 이렇게 연구활동하고 또 같이 들어갔죠. 독서가 들어갔죠. 창체에 들어갔네요. 세특에 들어갔나요? 이렇게 들어도 되나요? 뒤에 목록에도 있는데 중복기재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중복기재 아니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 한번 가볼까요? 자율탐구활동. 네, 자율탐구활동이 아까 뭐죠? 소논문을 대시한 연구활동. 그쵸, 요거 자율탐구활동. 그다음에 독서는 뭐라 그랬어요? 네, 써도 되나?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교과 세특하고 창체 쓸 수 있다. 무슨 뜻이게요? 써라. 독서를 통해서 학업 역량을 드러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로드맵을 통해서 학생부랑 연결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이게 뭘까요? 예, 제가 봤던 어떤 학생인데요. 그 학교는 굉장히 대학의 진학률이, 특히 서울대 진학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컨설팅을 부탁을 해서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그 학생의 세특과 그 다음에 창체 활동에 적혀 있던 책명이에요.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책명. 그래서 독서 목록에서 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찾다 말았는데 더 있을 거예요. 3학년 때 것도 뺐었고 그래서요. 이거보다 더 많죠. 즉 이렇게 목록에 있는 목록이 중요하다기보다 이거를 학업의 형태로 자기주도 학습의 방법으로 세특이나 창치활동에 적으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독서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율활동인데요. 제가 왜 자율활동을 갖고 얘기를 할까요? 자, 봉진, 봉사 500자 없어졌네요. 그 다음 동아리, 자율동아리면 남아있고, 그럼 동아리 선생님이 쓰네요. 그럼 자율활동하고, 그 다음에 진로활동이 너무 소중해졌다. 너무 소중해졌다. 그런데 대학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나도 전교생이 너무나도 복붙, 너무 비슷해서 아깝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생활기록부를 여러분한테 연수하거나 강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활기록부는 교권이에요. 선생님들이 할 거예요. 그런데 자율활동이 보통 학급별 특색 사업으로 무언가 주제를 정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봐요. 자, 모든 학교가 3월 2일 입학식부터 한대요. 나온대요. 대학들이 말하기에 3월 2일 입학식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HR 조직 나온다. 학생의 선거, 민주의식을 함양하고 이런 거 나온다. 예, 그 다음에 학교폭력 자살 예방 흡연 예방하면 이건 찹니다. 자수가 끝납니다. 복붙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예전에 썼던 방식이 바로 이렇게 썼던 방식입니다.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지 말고 좀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쓸 수 있고 아까 얘기한 연구활동 중요하다는데 프로젝트도 좀 하고 연구 보고서 저는 팀 독서 참 좋더라고요. 네, 전공의 같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책을 주제를 정하고 독서 토론하고 R&E로 연결하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학교별 특색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글 쓰는 건 선생님들하고 얘기할게요. 하지만 그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통해서 의논을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고교학점제 얘기도 막 나오고 요즘 진로 선택 과목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하냐? 이게 학종하고 연결이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얘기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질문해요, 많이. 선생님 저 무슨 과 갈 건데 무슨 과목을 할까요? 우리 학교는 그 과목이 없는데요.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 들어야 될까요? 네, 그런 얘기인데요. 자, 어떤 과정에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선택했든 내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세요. 진로 선택 과목이 교과에서 정량평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어떤 학교는 A, B, C가 1, 2, 4등급, 어떤 학교는 고정점수, 어떤 학교는 비율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은 원서를 어디 쓸지 모르므로 진로 선택 과목은 1학년 때 없었습니다. 2학년 3학년 때 있을 겁니다. 지금 선택한 진로 선택 과목 최선을 다해서 수행평가 등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받아놓으세요. 학교마다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은 사실은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의 정성평가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 이 과목을 선택했지? 예, 이거죠. 그럼 들었나? 이 과목을 들었나? 고급 수학 들었나? 그게 아니라 거기서 무슨 공부를 했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얘는 수학을 좋아하니까 결국은 수투까지 듣고 미적 기하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고급 수학 듣고 이렇게 했네 라고 모든 대학이 100%던데요. 다 입을 모아 얘기하는 건 과목의 위계입니다. 위계. 물리 1을 듣지 않고 물투를 들을 수 없는 이게 위계예요. 근데 물리 1과 2를 갖다가 들어야 되는데 2를 안 듣고 고급 물리를 들었다 의미 없음. 모든 대학이 이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목의 위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진짜 고민되는 건 이거 아니에요? 예, 전문교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 들어야 돼요. 우리 이 얘기를 동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거로 볼까요? 자, 이 친구 둘은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이에요. A 학생 볼까요? 와, 전문교과 대단하죠. 프로그래밍, 정보과학, 컴퓨터 이거 들었네요. 그쵸? A 학생. 그 다음에 B 학생은 물투, 화투, 지각화 이거 어떤 거죠? 보통 교과로서 우리 공동이 학교에서 기본으로 듣는 과목들이잖아요. 그럼 걱정되시죠? 아무리 봐도 과목 수업 들은 거 보니까 A가 훨씬 유리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평가한 내용을 좀 보니까 아마도 A 학생이 B 학생보다 내신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과목은 너무 깊은 내용들을 잘 들었는데 근데 B 학생은 보니까 A보다 내신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A 합격. 그다음에 B도 합격. 예, 우리가 주목할 건 이 학생이죠. 예, 무슨 얘기예요? 너무 그 전공 관련해서 진로 선택 과목 밖에 나가서 학교 밖 공동교육까지 안 들어도 괜찮다. 이 또한 모든 대학에서 100% 얘기했어요. 학교 안에 있는 기본 학습을 충실하라.
그게 제일 이게 안 됐는데 밖으로 나가서 넘쳐서 가는 거는 보겠지만, 그래서 학교의 이 기본 과목을 충실한 것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연결되는 거라서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제가 대학은 몇 개는 또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상.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우리 인천, 경기, 강원 애들 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죠? 수능 약한 도시죠. 네. 네,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학생부 위주전형이라고 불러요. 학생부 교과전형, 국영수사, 국영수과, 국영수과사, 내신만 갖고 컴퓨터가 뺑뺑뺑뺑 돌립니다. 단위수 적용해가지고. 예, 그래서 3.5, 2.0 이렇게 내신 갖고 하는 게 학생부 교과전형 정량평가입니다.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 요거는 교과랑 비교과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할 땐 국영수사, 국영수가 숫자만 갖고 하니까 교과전형의 내신이 너무 높다. 근데 종합전형은 요 부족한 내신을 서류, 비교과로 넘칠 수 있다. 즉 학생부 종합은 내신이 낮아도 된다는 생각 하나. 둘째, 교과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걸린다. 그런데 종합전형이란 전형의 취지상 수능 최저가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 안 좋아도 좋다. 그래서 학종하는 애들 중에 수능장에 안 가는 학생도 있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학생부 종합에다 목을 매는 이유, 교과보다 내신이 낮아도 된다. 서류로. 둘째, 이거 낮으려면 엄청난 서류 있어야 돼요. 둘째, 수능 최저 안 좋아도 좋다. 그런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놈의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이 취지에서 벗어나게 수능 최저를 갖고 있는 대학이 3개가 있죠. 네, 고대의 학업수, 이대의 미래인재, 그 다음에 홍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은 가장 합격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요소는 뭐죠? 수능 최저 충족입니다. 예, 수능 최저 충족이 되면 내신은 어디까지 떨궈질지 모른다라는 얘기. 자, 고대인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개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업수형, 그 다음에 계열적합형이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학종인가요? 수능인가요? 네, 인문 4합 7, 그 다음에 4합 8이면 왜 이게 어려울까요? 4개를 다 잘해야 돼서 어려운 겁니다. 어느 것 하나를 버리면 참 좋겠는데 4개 7, 4개 8, 와 너무 높죠? 그러다 보니까 훌쩍훌쩍 2등급, 3등급까지 내신은 합격 내신이 나옵니다. 자, 면접은 재시문 면접이고요. 수능 이후에 있거든요. 이거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까요? 네, 수능 좋은 정시하는 학생들이 안전책으로 보험으로 원서를 써놓고 수능이 아주 잘 나오면 면접하러 안 가요. 네, 안 가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떨어지면 예, 면접하러 가죠. 예, 이런 거로 쓰고 있어요. 이게 학업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거 학종 쓰고 싶지만 최저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저는 가끔 가서 질문하죠. 이거 학종이냐 수능이냐 수능형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는 하지만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요거랑 교과전형이 학교장 추천인데 역시 최저가 있었죠. 이래 놓으니까 교과전형도 최저가 있지, 종합전형도 최저가 있지, 그러면 특목고 학생을 받을 방법이 없었죠. 왜냐하면 특목고를 나라에서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는 다 없앴어요. 사이버 국방하고 체육만 남겨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수능 최저가 없는 계열적합형이라고 만들었어요. 계적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일반고 학생은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의도적으로 그렇게 최저 없이 그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고 충원율 400%에 실제로 4등급 넘는 합격선을 갖고 있는 게 계열적합형입니다. 일반고 학생이 그렇게 낮은 학생이 붙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 학업우수형 보실까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자사고나 이렇게 풀려 있지만 일반고 중심으로 합격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계열적합형 보실까요? 이거 일반고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쳐놨네요. 16%인가요? 네, 자연계 한번 보실까요? 네, 자연계는 이거 몇 프로예요? 6.7%인가 그렇죠? 작년에 2022에는 일반고가 17%였어요. 합격선. 제가 질문했죠. 17% 누구냐? 어떤 애들이냐? 라고 질문했더니 이 전형으로 하나 저 전형으로 하나 합격할 학생이래요. 네, 그래서 이게 학생부 종합 맞냐? 그래서 자기들도 그건 고민스럽다. 그래서 이 계열적합형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고대도 의무하고 있어요. 논의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드러지게 일반고가 아닌 이렇게 합격자가 나오기 때문이죠. 자, 학생들 난 최저 안 나오니까 계열적합형 쓸래. 요런 전형이 좀 아니라는 거 잘 맞춰보시고 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자, 최저 있는 2번째 대학입니다. 이화여대입니다. 네, 학종의 미래인재 전형이죠. 이 최저가 또 만만치 않죠. 이렇게 학생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 자연 3개 합류, 그다음에 인문, 그다음에 자연 2개 합5입니다. 예, 이런데요. 여기 약학이 있거든요. 약대 4합 5, 그다음에 미래산업이라는 약 4합 5. 이게 웬일입니까? 4합 5는 1등급의 의대.
최고 높은 의대가 갖고 있는 최저죠. 이 4하보에 약하게 걸려 있는 건 이대하고 중앙대뿐입니다. 대부분은 0이 3개 하보거든요. 3하보 오다 보니까 3하보는 2, 2, 1.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웬만한 학생이 맞추면서 그런 학교들은 교과 전형의 약학과의 내신이 1.1대, 가톨릭 1.16, 그다음에 뭐 한양대 에리카 1.24, 1.2대에서 거의 끝났고요. 네, 그런데 요렇게 최저가 너무 높아야 중앙대 1.5까지 갔죠. 너무 높아야 못 맞춰 하면서 내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근데 교과가 아니에요. 이대는 미래인재는 종합이에요. 그럼 이대 미래인재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최저 충족이다. 자, 그중에 저 이상한 이름 하나 있어요. 미래산업 약학전공. 요거 똑같이 라이센스 나옵니다. 약사 자격증 나오고요. 이게 웬일이에요? 인문 10명의 인원수를 배분해 놨어요. 자, 인문제는 다 같이 들어와. 그럼 인문은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아예 떼어놓은 거예요. 인문 10명 이렇게 떼어놓은 거예요. 저는 약학에 대한 연구한 것도 없고 만약에 전공적합성을 본다면 전공적합성보다 이렇게 할 리가 없죠. 네, 이대는 대표적으로 전공적합성을 그닥 보지 않는 학교입니다. 엘텍공대에서 문과학생들을 배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공적합성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예, 학교생활 충실성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에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는 관건 제일 중요한 거 뭐다?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합격을 가른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대학이 또 어디라 그럴게요? 네, 또 입결 한번 보시고 가실까요? 이거 약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거 자연 약학 전공 와 어떻게 저렇게 내려갔지? 종합인 거 잊지 마세요. 종합인 거 잊지 마세요. 종합이라면 저기에는 또 낮은 내신은 과연 일반고만 있을까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인문 가볼까요? 인문에도 왜 제가 이 인문이 좀 핫하냐? 약학은 자연계 거잖아. 아니라는 거. 인문에 띄워준 인원이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종합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 2.52는 아무래도 일반고 인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드시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홍대. 네, 홍대는 3합7, 3합8이라는 최저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끝선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입결을 보면 너무 많이 지금 아직도 발표를 안 했어요. 너무 많이 내려가 있기도 하고 또는 내려가 있는 내신이 대부분 수능 최저 불충족, 미충족이라고 원인이 불합격으로 뜨기 때문에 자, 요 세 개를 갖다가 제가 정리한 이유는 뭐죠? 학종인데 수능 최저가 있다. 제일 합격 조건의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 충족 여부다. 수능에 나오는 학생은 오히려 이런 데로 덤비는 게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키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더 많은 걸 할 수는 없고요. 평가 요소가 다른 전형을 얘기할게요. 동국대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너무나도 유명한 브랜드, 학종 브랜드 두드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10% 권고사항이에요. 10% 권고사항으로 교과 전형을 해라. 10% 권고사항이니까 10%는 해라. 그래서 교과로 분류했습니다만 보다시피 교과 70에 서류 30에 애시당초 들어있는 전형입니다. 고로 얘는 교과냐 종합이냐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교과를 안 하면 재정 지원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동국대는 교과로 분리해놨어요. 교과로 분리했어요. 교과 70이라 되니까 분리는 해놨어요. 원래는 60이었거든요. 자, 분리를 해놨어요. 그럼 교과야 종합이야. 그런데 교과 밑으로 내려오실까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내신 반영 방법에 상위 10과목. 나쁜 거 다 버려요. 좋은 것만 해. 그 다음에 그것도 1등급은 10점, 2등급은 9.99, 0.001 차이. 무슨 뜻? 내신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내신 좋은 애가 와. 70이니까. 내신 좋은 애가 와. 라고 메시지는 던지고 있지만 사실상 가보면 내신은 무력화시켜놨다. 도대체 어떤 애 뽑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이건 종합입니다. 네, 저는 동국대 자문위원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종합이다. 근데 교과 전형을 재정지원과 연결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종합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 두 개도 종합이 밑에도 종합이면 어떻게 달라요? 네, 그게 바로 평가 요소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종합의 두드림은 뭐가 50점이에요? 보세요, 밑에. 네, 전공적 합성이 50이고 나머지 20, 30이죠. 네,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은 50, 30, 20 뭐예요? 학업 역량이죠. 예, 던져주는 메시지처럼 학교장 추천은 좀 성적이 좋은 애 뽑겠어요. 두드림은 전공적 합성 관련 활동이 좋은 애를 뽑겠어요. 네,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으며 평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두 전형이 비슷한 전형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 요소를 정확히 보고 그 전형에 맞는 전형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똑같은 대학이 두 군데가 있지요.
바로 건국대와 경희대가 교과에 올해 고3부터 내신 100에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내신 100, 그래서 건국대가 대부분 1등 후반에서 끝났으나 올해 건국대는 30%의 서류가 들어가는데요. 예, 교과 전형이라 세특 본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도 30% 교과 종합평가 들어가 세특 본답니다. 그럼 당연히 내신은 2초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대학을 풀어낼 수는 없지만 수능 최저 있는 학교, 그 다음에 똑같은 학교, 한 학교에 있는 전형 2개 비교하기 평가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서 자기한테 맞는 전형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